내가 왜입니다. 내가 왜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 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한테 이호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 그래서 총선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김상민 전 검사 구속영장이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최종 발부가 됐다.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제 김 전 검사 이 심사 받으러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그동안 특검과 언론에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어 왔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특검은 일단 구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사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잘 소명하고 나오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구속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기현 의원님, 지금 김상민 전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구속을 하고 그 다음에 진실 규명을 하겠다는 건 이건 명백한 수사권 남용 아닙니까? 이거 정치적 수사입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상민 검사는 참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던 분인데 잘 아시는 사건은 창원에 출마하려고 했을 때 현직 부산검사였습니다. 그 사표도 내지 않고 현직 검사이신 분으로 거기서 행사도 하고 자기가 출마할 것을 공식으로 알리는 이런 액션들을 많이 취했거든요. 네. 그게 사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부장검사가 그럴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공천이 아무리 못 받고 난 뒤에 국정원의 법률특보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거든요. 이런 특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특히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거의 가신처럼 행동한 거거든요. 집사처럼 행동한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는 건지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네. 저는 당연한 조치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거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집사 가신처럼 그렇게 했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특혜를 받고 지금에 와서 이걸 정치적 수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생활을 한 20년 한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지금 현재 특검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20년 검사 생활을 한 사람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상식으로도 아니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완 하백의 그 그림을 갖다가 좀 사달라. 네. 그 부탁을 받고 그래서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이완 하백의 그림을 추천받았고 네. 그래서 그 자금은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그림을 구매했다. 자기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명식이 헌법기관을 한 사람 한 사람들 검사 판사가 다 헌법기관들인데 헌법기관들이 이렇게 할 일 없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오빠의 그 부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유명하가 그림이나 사주는 그 역할을 했다면 이것도 대한민국 검사로서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 이렇게 이제 수사권 남용이라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지만은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장실질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장이나 또 해명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이제 영장이 발부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처럼 정말 대신 구매만 해줬다 쳐도 그거는 또한 검사의
이 업무로서 또 맞는 것이냐라는 이런 좀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일단 말씀처럼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죠. 재판부는 지금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을 좀 받아들이기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내용이 가장 화두였다라는 거죠.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보죠. 이호환 그림 총선 공천 청탁력입니다. 라고 특검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김 여사 오빠한테 투자용으로 추천한 거예요. 라고 김상민 전 검사는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검과 김상민 양쪽이 영장심사에서 공방전을 좀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림을 왜 줬느냐, 그림의 대가로 뭘 받은 거야 라는 게 검찰의 시각인 거죠. 이 특검은 그게 바로 공천 대가 아닙니까? 이 공천을 대가로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김상민 전 검사는 내가 그림을 준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김진우 씨로부터 받은 자금이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사실 뭐 자금 출처 이런 건 몰라요. 왜냐면 그 자금은 내 거가 아니었으니까. 김 여사의 오빠 돈에서 나온 거라서 나는 몰라요. 그냥 돈을 받아서 대리로 사기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대리로 사줬느냐? 구속영장 심사 김상민, 이호환 그림 사적 친분에 친해서 내가 대신 사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로 대가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또 이게 김성태 의원님. 예. 그럼 내가 대신 그냥 사주기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거냐. 그래서 아직까지 특검 입장에서는 영장 네. 청구할 때 뇌물죄를 갖다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렇게 영장을 이제 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구속한 이후에 좀 더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창원 지역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그림을 갖다 이제 사수 줬다. 그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주변 정황하고 또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려고 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상 그 검찰을 내에서도 현직 검사 신분을 가지고 창원에서 이제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출마할 의사를 누구나 다 느낄 정도로 그런 SNS 메시지 작업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은 현직 검사로서 이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검찰 내부에서 징계까지 받았거든요. 네. 막 그런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그러지고 난 이후면은 본인의 좀 처신이 좀 더 신중하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그 오빠와 김진우 씨와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것이고 뭐 그런 이제 바탕을 토대로 이제 김진우 그런 김건희 여사 오빠의 그런 부탁으로 네. 검사 신분이면은 좀 아무래도 그림 자체를 갖다가 뭐 이품이 아닌 진품을 살 수 있고 또 가격 측면에서도 이게 좀 흥정이 돼서 좀 약간 좀 저렴하게 싸게 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뭐 주장은 특검에 가서 할 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렇지만은 간밤에 이제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내용대로는 국민적 상식으로는 뭐 이건 동의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앞부분에 이만큼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결론은 국민적 상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매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사적 친분 때문에 내가 대신 사줬을 뿐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의원님.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어떤 집사 가신처럼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집사 가신처럼 활동을 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예뻐서 공천을 줬다고 한다면 또 그림을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고는 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저희가 이 사건 이전에 유명한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을 다 국민들께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작년 여름에 시작해서 가을 겨울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고 그 핵심이 김영선 의원에 대한 무리한 공천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앞단에 나왔던 사람이 이 김상민 검사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 당시에 김상민 부장검사의 공천을 바랬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명태균 씨가 김건희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통해서 이걸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김상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줬던 행태나 태도는 네. 현직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할 수 없는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우 씨 그림 관련돼서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김진우 씨면 제가 미술품에 정말로 돈을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네.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유한 선생 작품을 내가 꼭 사고 싶은데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 뭔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텐데 미술 전문가도 아닌 현직 부장검사에게 당신에게 내가 의뢰할 테니 투자 가치 있는 그림을 사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대신 사줬다라고 하는 네. 김상민 검사의 진술은 도저히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아니 뭐 이 그림을 추천을 받으려고 해도 전문가한테 받아야지 왜 현직 부장검사한테 추천을 받느냐.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제 질문은 이 부분이 있었죠. 임주혜 변호사님. 아까 제 얘기는 특검에서는 그림의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김상민 정부 나는 원래 친했고 원래 어떻게 보면 가신처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두 개가 사실 같이 병립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네. 그게 바로 법적으로 보자면 대가성의 입증입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도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과정을 보자면 김상민 검사가 갑자기 공천을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준 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영부인의 오빠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검사가 그림을 대신 구매해 주냐?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평가할 땐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네. 그 뇌물죄가 입증이 되려면 내가 고가의 제품을 준 것, 그 고가의 제품이 공직자에게까지 전달이 됐을 걸. 네. 공직자에게 전달이 돼서 실제로 어떤 청탁이 이루어지고 그의 대가로서 그 금품이 전달됐을 것. 이 연결고리가 다 입증이 돼야지 뇌물죄가 법적으로는 성립을 할 수 있는데 네. 특검 측도 지금 그 그림은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게까지만 전달된 것이 확인되었지 그 그림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는지 입증을 못한 한 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공천의 대가로서 전달된 것인지 네. 그 대가성도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특검 측에서는 뇌물죄를 이번에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해서 청탁금지법은 일단 고가의 제품이 전달만 되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하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특검이 의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그 청탁과 대가성, 그러니까 청탁 때문에 그 고가의 그림이 오고 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특검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일단 이게 법적으로 의심은 충분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되려면 연결고리가 좀 몇 개가 좀 연결이 될 필요가 있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청탁금지법으로 구속을 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연결고리를 좀 찾아내겠다라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관되게 김상민 전 검사는 내 돈 아니에요. 자금 출처는 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입니다. 난 돈만 받아서 대신 사준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얘기도 거짓말인데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어제 보도가 무슨 보도가 있었느냐?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사실 김상민 전 검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뭐 공천을 대가로 뭐 이 물건 주고 이런 걸 떠나서 지난 공천 때 일부 코인업자들한테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인업자들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코인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상민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림을 구매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는 얘기를 특검에 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 이거는 김 여사 오빠한테 돈 받아서 내가 한 거예요가 아니라 돈의 출처가 도박 사이트 운영업자들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임 변호사님, 판이 상당히 좀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현 시점에서요. 김상민 검사가 이 그림을 구매한 자금의 출처가 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라고 한다면 입증해내면 됩니다. 1억 4천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계좌 이체받은 내역이 있다면 그걸 제출한다거나
현찰로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박스에 넣어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현찰로 전달을 받았는지 네. 직접 그림 중개상에게 김진우 씨가 이체를 하거나 갖다 줬다면 그 내역을 입증하면 될 텐데 아마 현재로서는 수사기관의 그런 명확한 연결고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새롭게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김상민 전 검사의 그 그림 자금 출처가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이다. 전 아직 이 부분 역시도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네. 아직은 출처 불명의 제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판이 뒤집힐 것이다라고 보진 않지만 네. 만약 1억 4천이라는 큰 자금의 출처를 누가 먼저 밝히느냐 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해당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그 계좌 이체나 아니면 현금 전달들을 통해서 김상민 전 검사 측에 이 자금을 댄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네. 지금 이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으로서 이 그림을 구매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이고 오히려 김진우 씨가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김상민 전 검사의 주장에 힘을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처럼 요건 분명히 좀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진술만 나왔습니다. 이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때문에 이 진술이 맞다라고 해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누가 더 먼저 증명을 해내느냐, 증빙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김상민 전 검사한테 힘이 실릴지 아니면 특검 얘기에 힘이 실릴지가 좀 가늠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뭐 공천 대가로 그림을 줬니 많이 하는데 사실 이보다 앞서서 논란이 됐던 게 위장 논란이었었죠. 이 그림이 대체 얼마짜리야? 그러니까 이게 대가성이 인정이 된다고 해도 이게 1억 4천만큼을 준 거야 아니면 위작으로 3천만 원짜리를 준 거야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같이 그래픽으로 같이 볼까요? 처음에 김상민 전 검사가 김 여사 측 청탁 의혹 관련해서 이 이원 화백 그림을 뭐 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가 일단 1억 4천인데 가액은 1억 4천인데 진품이라고 한다면 진품인 줄 알고 나는 샀어요라고 김상민 전 검사는 얘기를 하죠. 근데 진품인 줄 알고 1억 4천에서 그래도 검사 할인을 받아서 2천만 원을 할인받아서 1억 2천에 샀습니다라고 했는데 진품 이 한쪽은 진품이에요, 한쪽은 위작이에요라고 평가단마다 좀 갈렸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 1억 4천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1억 4천만큼 줬다고 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상민 전 검사 쪽에서 이거 가품이라면서요. 난 진짜인 줄 알았지만 아무튼 가품이라며. 그럼 3천만 원 정도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요. 네. 만약 뇌물죄를 기준으로 네.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뇌물죄가 적용된다고 할 때는 그 뇌물죄의 가액을 상정할 때는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네. 맞다는 평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가치면 현재 위작이면 위작 가치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명품 가방으로 좀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제가 명품 가방인 줄 알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네. 사실 그게 가품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는 모르고 네. 그것을 진품의 가격,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이나 주고 그 가방을 샀다고는 해도 네. 내가 그걸 청탁의 대가로 선물을 했는데 사실상 가품이었으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품을 받은 게 아니라 가품을 받은 겁니다. 뇌물죄가 적용이 될 때는 내가 아무리 비싼 가격에 구매했어요 라고 해도 네. 결국 지금 이 뇌물의 가액, 현재 그 가치가 얼마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어서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특히 위작이냐 아니냐 자체가 논란이 있는데 네. 만약 이것이 위작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는 1억 4천만 원에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그렸다고 해도 네. 사실상 물감값과 이 캔버스 값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네. 현재로서는 오히려 어찌 보자면 위작일 경우에 김상민 전 검사 측에 좀 더 유리한 그러니까 판결 나중에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면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아직 이 진품 여부, 가품 여부가 또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사실상 지금 통상 법조계에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만 그러려면 이게
지금 진품이라고 보는 데도 있고 위작이라고 보는 데도 있으니까 이 여기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대가성으로 얼마를 건네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천을 뭐 받았느니 마느니 이 문제로 나아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까지 돼서 구속이 된 사안이죠. 근데 김건희 특검 요즘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젠 검찰 조사도 한 건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 9시간 30분 조사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이 3번 소환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자진 출석하겠습니다. 몸 건강 좋지 않아도 제가 자진 출석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직접 나왔다는 거죠. 어제 출석한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전달하신 거 맞습니까?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거 배우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왜 오늘 일방적으로 조사 날짜 정하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그랬어요. 수술 받고 아파서 그래요. 그만 나중에 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5가지 혐의 내용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네. 그럼 부인하셨다면 어떻게 부인하신 건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리실게요. 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 그러니까 검찰 받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의 모습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들어갈 때는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학자 특검 출석, 권성동에 1억 왜 줬나? 라고 묻자 내가 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지시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라고 살짝 톤이 조금 좀 높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기현 의원님. 상당히 지금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 좀 강하게 부인을 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네.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의 오랫동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문선명 그 전 총재가 사망한 이후에 그 오너십을 가지고 통일교를 이끌어왔던 분이고 네. 통일교는 오랫동안 정교일치를 좀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통일교가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도전했던 적이 많습니다. 의석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한학자 총재는 이번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2년을 통일교가 독자적 정당으로 정계 진출하는 거 어려웠다면 윤석열을 도와서 그 힘을 가지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정교일치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이라는 매개체가 있었고 매개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직접적 소통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 과정에서 권성동에게는 1억 그리고 V1이라고 했던 김건희에게는 뭐 다이아 목걸이, 백 등 각종 귀금속육들을 제공한 것들이 지금 의혹의 핵심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저는 저번에 진술 중에 딱 하나 걸리는 것은 직접 지시한 바가 없다. 통일교가 줬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한 종교의 지도자로서 정말로 옳지 못한 태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학자 총재는 내가 왜 줘요?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만 줄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기본적으로 통일교 자체가 정교일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권성동, 윤석열 여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계로 진입을 통일교가 하려고 했었던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라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 총재 대신 답을 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 총재는 아니다. 내가 왜? 라고 명확하게 부인하고 또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김성태 의원님 막판에는 살짝 좀 약간 노한 느낌도 있어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정도 부인이면 또 진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제 윤용호 전 본부장이 일탈한 행위를 한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일탈이 이제 쉽게 말하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도와가지고 또 이제 통일교가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특히 정부의 ODA 자금을 통한 그런 캄보디아 개발이라든지 또 DMZ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윤모 전 본부장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 일탈이다. 또 그 자금 문제에서도 그 아내하고 둘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제다 이렇게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학자 지금 현재 총재. 총재 이분 같은 경우도 특검에 출석하면서 상당한 변호인의 그 조력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줘야 하느냐. 그리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딱 이렇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반문했거든요. 자신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나 자신 외에 통일계에는 수많은 조직이 있고 수많은 관계자가 있는데 네. 그들로부터 그런 일이 있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앞에 이제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도 앞으로 특검에서 저는 위작이냐 이게 진품이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지난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어요. 한 현직 부장검사를 갖다가 이제 대법에서 판결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제 혼마 골프채하고 골프 가방 이게 뭐 한 수천만 원대인데 이걸 그런데 그 항소심에서 그 골프채 그 자체가 이제 쉽게 말하면 가품으로 판단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에서 그 항소심의 가품 결정 그걸 갖다 존중해가지고 이걸 대법원에서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특검 입장에서도 간밤에 김상민 검사를 갖다 영장 이제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수감은 시켰지만은 네.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유한 그 하백의 하백. 이 작품 이 진위 여부가 앞으로 이 사람의 운명을 가를 것이고 지금 한학자 이제 총재 역시도 그런 겁니다. 그 과연 이제 윤용호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한 그 정황들을 가지고 특검이 제시한 그런 이제 앞으로 영장이라든지 기소 내용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저는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검찰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죠. 진술을 일단 다 하고 9시간 30분 뒤에 귀가한 이 한 총재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것이냐 여부가 다음 이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